참 이게 여자 정청래, 이 정청래도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정청래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이제 개장수까지 정청래를 벌였으면은 제가 볼 때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는데 포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정청래가. 그죠? 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장수까지 버리고 김민석을 김민석한테 붙으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판국에 정청래가 출마를 해가지고 과연 뭐 경쟁다운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뭐 그렇지 않을 텐데 저라면은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를 하는 게 맞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동안 뭔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 출마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참한 선거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정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자기가 동지라고 굳게 믿었던 인간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외롭게 이제 쓸쓸하게 퇴장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청래도 문제인데 이제 슬슬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여러분들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당대표 선거는 그래도 이제 뭐 윤곽이 잡혀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최고위원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털레반들이 한 30%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고 최민희가 지금 출마를 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들리죠. 최고위원 최민희가 출마를 하는데 최고위원은 1인 2표잖아요. 1인 2표인데 1인 2표니까 털레반이 30%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0%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어요. 30% 정도 득표를 하면은 이게 이제 후보가 많으니까 수석 최고위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최민희가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최민희한테 털레반들이 1인 1표니까 이제 뭐 한 명은 남자를 찍고 한 명은 최민희한테 몰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최민희가 30% 이상을 득표할 가능성도 있는데 털레반들만 다 모이면은 그러면은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위험성이 지금 다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김민석 당대표인데 수석 최고위원이 김민석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김민석의 옆에 최민희가 앉아있는 이 그로테스크한 괴랄한 영상을 우리가 2년 동안 봐야 되는 거야. 디글리을님, 이건태, 조계원, 정민철, 김용, 찐명, 최고위. 네, 감사합니다. 이거 4명을 당선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털레반들이 몰빵을 해버리면 최민희가 수석 최고가 될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심각한 거지. 정청래 당대표 다음으로 이제 그냥 폭탄인 거고, 자, 최민희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도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제 이슈 전파사에서 최근에 최민희가 벌린 사고를 하나 보도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의원이 또 고세 단체 대화방에 또 단체 대화방에 뭘 올렸다면서요?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주인데 네. 지난주에 최민희 의원이 또 뭘 올렸냐면 노무현의 사위는 노무현의 정신을 아는가라는 제목의 이 쇼츠를 이제 의원 단체 탈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자기 쇼츠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쇼츠? 사람. 그 근데 봤어요. 완전 저격 쇼츠잖아요. 그 유튜버의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저도 봤는데요. 아주 막 이제 공격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다만 이 제목 자체가 그럼 이게 특정인을 굉장히 저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들이 좀 내리라고 했나 봐요. 그 단체 대화방에서 그래서 지우라고. 근데 끝까지 이제 내용상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제 고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내렸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당일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날 방송에서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까먹었어요. 아니 이러니까 내부 단합이 되겠냐고. 아무리 전현직 대통령이 내부 단합 뭐 내부 결속 얘기해도 이런 네. 분이 있으면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셋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어. 근데 누군가 김정은 기자가 무슨 레오나르디 정연이냐 안중건이지 뭐 이런 쇼츠가 이런 쇼츠가 있어. 그런 쇼츠 올린다고 생각해봐. 아 그쵸. 물론 우리끼리 웃고 넘어갈 수 아니, 있겠지만 우리끼리는 3명이잖아. 근데 어. 거기 160명 넘게 들어가 그치. 있는데 우리 이런- 회사 단톡방에 막 올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적으로 그러니까 당의 일과 뭐 이런 것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곽상원 굳이 의원이 그거는- 제기한 문제가 유족이잖아요. 유족이고 노무현 재단의 문제를 지적한 게 그게 민주당에서 거론해야 될 일인가? 라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저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고 그게 싶지 문제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민희 의원이 곽성원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쵸. 아니면 무슨 정말 이런 거 주제로 우리가 얘기 토론을 해보자 해서 뭐 이슈 전파사 같은 그런 매체에 나와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단체 대화방에 약간 그러니까 이건 조롱도 아니고 뭐야 약간 이거 멸칭 비슷한 거지 사실. 그런 내용의 쇼츠를 올리는 거잖아요. 저격하는. 그때 박용진 의원 모두 제가 올려가지고 의원 텔방에 올렸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싸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뭔데? 아이고, 조심해. 해. 7월 1일부터 저기 그 뭐죠? 그 유튜브? 망법이 개정 시작되면서 아니 뭐 내가 본 거라 가지고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여튼 뵀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 언제? 그랬다.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 커피 커피가 드시고 여기 계셨다. 있고 다른 컵에다 그걸 따라서 마시더라고. 언제? 최근에? 사태 이후에 본인이 산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건 주문할 모르지. 수도 있지. 본인이 사서 올라온 것 같아. 예. 아 근데 뭐 그러니까 먹을 근데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굳이 따라서 올라오는 당당하면 거는 그냥 먹으면 되지. 따라서 뭐. 옮겨 먹는 거는 이제 그게 신경을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마셔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거 마실 갖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다른 컵에 따라 마시게 됐나? 사실 근데 본인들이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맞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근데 그런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나가요? 최고위원을 도전하려고 지금 선언은 안 한 것 같지만 행보를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정청 자,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예, 두 개의 사건을 얘기를 했죠. 하나는 노무현의 사위는 노무현 정신을 아는가, 이 정신 나가지. 아, 이것들은 진짜 어디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곽상원 의원이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 그럼 사위가 제일 잘 알지. 아니, 딸이 제일 잘 알죠. 아들이 제일 잘 알지. 노무현의 정신을 최민희가 더 잘 알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는 뭐 복잡한 정치적인 논리를 가져오지 말고,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의 사위보다, 노무현의 딸보다, 노무현의 아들보다, 최민희가 더 잘 알아?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최민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노무현의 사위보다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더 잘한다라고 그 자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뭐 유튜브 저는 이 털레반들은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 놈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노무현의 사위보다 더 잘한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들을 진짜? 이건 뭐 AI 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정신혁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 와중에 그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국회에 나타났다. 뭐 내로남불에 거의 뭐 자유의 여신상이다. 내로남불의 여신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최민희 의원은 그냥 존재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뭐 본인은 방송 나와가지고 혹은 뭐 국회에서 그 목소리 높이고 자기야말로 무슨 뭐 깨끗한 정치인의 표상인 양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 보는 데서는 스벅커피 다른 컵에다가 또 창피한 줄 아는 거야. 걸리면 안 되죠. 따라 마시고 국회에서 딸 결혼식하고 축의금 받고 이준석한테 축의금 받으신 분.
저는 저런 어떤 왜 영업 마인드가 없을까요? 예? 저도 저런 어떤 영업 마인드만 있었으면은 저는 진짜 지금 떼부자 됐을 거야. 제가 너무 인생을 너무 선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저기 그 대가리나 뭐 그 뭐냐 대가리 컴퍼니 이런 애들처럼 얼굴에 철판 딱 깔고 거짓말 뻑뻑 하면서 돈 좀 주세요. 씨. 어? 나 변호사비 좀 줘. 변호사비. 나 모금 좀 해줘. 힘들어. 씨. 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쯤 떵떵거리고 잘 살 텐데. 쟤들 말대로 투자 받아가지고 튀면은 진짜 잘 살 텐데. 씨. 왜 이게 사람이 예? 참 부럽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 아무튼 한심하죠. 저런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도 미안하네. 저런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옆에 매일 앉아 있다. 김민석이라는 이렇게 우아한 정치인 옆에 최민희가 앉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김민석한테 거적대비 입혀놓는 거랑 똑같아요. 김민석이란 멀끔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다음에 양복을 벗기고 거적대기를 입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옆에 최민희가 있으면, 액세서리가 최민희면은 무슨 옷을 입어도 폼이 납니까,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마리님, 김진애 최고, 위 어때요? 최민희 눌러주려면. 그럼 어떻게 눌러요, 김진애 의원이? 제가 그러니까 정치평론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전이 없어. 제가 이 산수야, 산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 진짜 힘드네. 제가 최고위원 선거할 때마다 이 숫자 놀이 하느냐고 너무 힘듭니다. 그 계산해드리느냐고. 지난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도 그 1인 1표고요. 뭐 그거 막 한참 했잖아. 3명인데 1명이 사퇴를 해야 되고요. 뭐 막 이런 거 그렸잖아요. 자,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데 한 뭐 10명 정도 나와. 예? 그도 왜 뭐 컷오프 되고 뭐 하면은 한 본선에 가는 거는 한 7, 8명 될 거예요. 8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이야. 근데 최고위원은 5명이 돼. 예? 5명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2명을 찍을 수 있는데 최고위원은 5명이야.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가 다 나눠져요. 그죠? 이거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5명을, 친명을 다 못 넣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30%의 털레반이 있는데 털레반이 30%잖아. 그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데이터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은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민희가 최고위원을 출마하면은 30%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등은 보통 10%, 한 12% 정도를 득표를 해요. 5등은. 그러면 최민희가 30%를 먹으면은 최민희는 무조건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2표니까 털레반 2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털레반이 만약에 2명이야. 그러면은 1인 2표니까 고민할 게 없지. 최민희하고 뭐 이성윤하고, 예를 들어서 이성윤이 나와. 그러면은 최민희, 이성윤 둘을 찍으면 두 사람은 30%를 득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친명 쪽은 만약에 뭐 3명이야. 나머지 3명. 그럼 나머지 60%를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30%가 되냐고. 셋이 나누는데 60%를 셋이 나눠야 되잖아. 응? 그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최민희는 나오면은 뭐 수석 최고위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진애 위원장님이 민주당원이어도 김진애 위원장님이 털레반 표를 가져오냐고. 털레반 표를 못 가져오잖아요. 김진애 위원장이건 이현주 의원이건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이 누굽니까? 전은수 의원이나 뭐 성은아? 하여튼 여성 의원들 최민희를 잡으려고 여성 의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김용도 지금 해야 되죠. 그죠? 김용도 해야 되고 정민철도 해야 되고 이건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람이 많아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전은수 의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은수 의원이 최민희를 이길 수 있냐고. 그리고 최소한 3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3명을 만들어야 돼. 응? 누가 나와도
털레반 표는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백승아, 허은아 뭐 막 쓰고 있어. 근데 이분들이 나오면 뭐 김남희 아니 이분들이 털레반 표를 뺏어올 수가 있냐고. 털레반 표를 못 뺐잖아요. 그러면은 최민희는 무조건 30%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최민희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부터 머리를 써야 돼요. 최민희를 떨어뜨리려면. 최민희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친문 쪽에서 후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친문 쪽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30%를 갈라칠 표를 내야 되는, 후보를 내야 되는 거야. 최민희를 떨어뜨리려면. 적어도 최민희가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거는. 최민희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최민희는. 그러면은 친문 쪽에서 여성 후보를 찾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판을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친문 쪽에 있는 지금 고민정 얘기 나오는데 고민정이 미워 죽겠어. 아니 그런데 고민정이 안 나오면 최민희가 되는 거야. 그럼 최민희하고 고민정 중에 누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어. 자,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대표 2번 할 필요 있냐 했더니 최민희가 바로 발작을 해가지고 총리하다가 왜 대표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에 김민석 총리 지도부에 김민석 최고 지도부에 이거 막말하고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고 막 단톡방에다가 막 자기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막 저격하고 이현주랑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회 들어오면은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최고위원회가 또 봉숭아 학당 되는 거야. 이건 봉숭아 학당.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에는 안 차지. 그런데 정치라는 게 다 내 성에 차게 할 수 있어요? 최민희를 막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 그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최민희를 막을 수 있는 여성 의원이 누가 있어요, 지금? 친명 쪽에서 나가면은 털레반 표를 못 가져오고, 털레반 표를 못 가져오면은, 최민희를 막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문 중에 그나마 말이 통하는 그런 인물을 내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고민정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고민정이 김민석 후보의 런닝메이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네. 초반에는 당대표로 나온다는 얘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출마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난 것도 그렇고 네. 친문계의 뭐 그래도 이제 현역 중엔 좌장이라고 할 수 뭐 있는 대표 선수 아니에요? 윤건영 의원의 네.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그 문조 머시기에 문은 빼야지 이제 이런 좀 빼줘 이제 이런 맞았어요. 빠졌죠. 네,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네. 고민정 의원도 거기에 나와서 빼주고 그리고 사실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랑 좀 런닝메이트 성격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그 전당대회의 사전 메시지를 보니까 네. 386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만하고 네, 네. 새로운 인물들로 네. 구성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을 꺼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쪽 정청래 팀 김호준과 엮이는 것들에 대한 신호로 고민정 의원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정청래 쪽 손절, 네. 문재인 전 절청이에요, 대통령 절청.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은 나름대로 그 좀 저력이 있어요. 네. 지난 최고위원 할 때 정말 그 뭐 수박이네 뭐네 멸칭을 받으면서도 네. 최고위원 3위를 했었어요. 2등 했어요. 2등. 2등을 했었어요.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대중에 대한 인지도나 본인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해서
잘 버티는 의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당대표 선언을 할 만도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를 나서는 것들은 네. 정치적으로 너무 소모적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제 인물로서는 고민정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최민희 의원의 맞상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친청파가 아닌 친청 대변인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항마로 고민정 의원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근데 이게 가지고 있어요. 토너먼트가 아니니까 두 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5명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됐을 때는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둘이-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그 득표수가 되면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둘다 들어올 거고 수도 아니면 있죠. 한 명이 남았을 때는 이제 그 득표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자,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뭔가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직접 한 얘기는 당대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죠. 예, 당대표를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대표 출마하는 건 서영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로 출마해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은 뭐 당대표를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서 민주당의 이제 세대 교체론을 주장을 하면서 차세대 뭐 주자로 자기가 발돋움을 하는 뭐 김용민과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욕심이 있을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는 김민석 의원이 고민정 의원을 좀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다.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고민정을 설득을 해서 최고위원을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첫째는 최민희를 막는 카드가 된다. 예. 그 친문 쪽에서는 최민희보다는 고민정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습니다. 예. 우리 쪽에서는 다 안 좋아하지만 친명 쪽에서는 친문 쪽에서는 최민희보다는 고민정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고민정이 최민희보다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30%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은 남자를 찍게 될 것이고, 한 표는 여성을 찍게 될 건데, 최민희한테 갈 30%가 고민정하고 최민희로 나눠지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고민정이 한 20%, 최민희가 한 10%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응? 예. 지금 뭐,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2위를 했기 때문에, 고민정이 한다고 하면은, 최민희가 10%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민희를 최고위원회 지집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그 효과적인 카드가 되고, 고민정이 출마를 했을 때 친명 의원들이 고민정한테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털레반들끼리 싸우게 놔두면 되는 거야. 털레반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친문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최민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민정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친명표는 그대로 친명 후보들을 지지를 할 수 있죠. 자, 3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반을 넘는, 이 구도를, 선출직 과반을 넘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다. 친명표는 최민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민정을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친명 당원들은, 남자 후보들, 그죠? 예, 친명계 남자 후보들한테 표를 집중시키면 되는 거야. 3명은 당선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명은. 그러면은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친명 3명. 그죠? 친명 3명에, 고민정, 친문 하나, 그 다음에 친청 하나. 친청의 남자가 되겠죠. 이런 구도로 최고위원회 판을 짤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고민정 런닝메이트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건 진짜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최민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친문 쪽에서 최민희를 이길 만한 후보를 내보내는 게 최민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친문 여성 후보 중에서 최민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후보는 고민정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고민정은 여러분들이 뭐 미워하긴 하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문재인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종전선언을 했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혹은 김민석 총리와 부딪히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적어요. 최민희보다는 친명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놓고 보더라도
뭐 최민희처럼 막 좌충우돌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 당대표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최민희를 막을 방법이 없으면은 고민정을 김민석 의원이 런닝메이트로 해서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것, 전 이것도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친명과 친문이 하나 됐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장수는 확실히 노선 정리가 되겠죠. 아 이거 봐라 김민석이 고민정과 런닝메이트다 이러면서 김어준하고 개장수 그 털튜브들도 김민석 총리를 밀 수 있는 또 이런 명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김어준 표도 가져와야지, 여러분. 개장수 표도 가져와야죠. 아니 개장수가 김민석 총리 찍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시영이 김민석 총리 찍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친문과 친청을 갈라치기 해야 된다, 여러분. 정치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문재인을 만나서 한 게 이거잖아요. 문 5글자를 청 1글자로 바꿨잖아. 철저히 고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친청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더 이상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 내부의 세력이 없도록 한꺼번에 다 정리 못해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친청을 확실히 정리하자. 그것만으로도 벌써 친문은 두 쪽이 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친명이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죠, 이제. 구조적 다수로 가는 이재명의 한 수고 저는 김민석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또 분석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2표를 가지고 3명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2표를 가지고 3명을 당선시키는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습니다. 동접 2000, 3000일 때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